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과학자들이 과거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추론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사 과학자들은 마치 탐정이 범죄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을 모아서 범인을 잡아내듯이 문제된 결과들을 모아서 그 결과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원인을 추론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원인으로 고려되는 후보는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과적 적합성이란 그 원인 후보가 문제된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인과관계 존재 기준은 실제로 그 원인 후보가 문제된 결과를 산출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과관계 존재 기준은 그 원인 후보가 문제된 결과들에 대해서 오직 유일한 원인임을 보임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과학적 추론 방법을 생명의 기원 문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생명의 기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 또는 문제된 결과는 단백질과 DNA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점은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단백질과 DNA는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닌 많은 양의 생물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양의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난 강의에서 자연적 원인은 단백질이나 DNA에 있는 많은 양의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원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또 다른 원인, 지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적 원인 또는 지적 설계란 우리와 같이 의식이 있고 지성적인 존재에 의한 설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지적 설계가 최초 생명의 원인에 대한 인과적으로 적합하고 유일한 원인일까요? 먼저 인과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이고 한결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지성적 존재는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를 일상적으로 생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책, 신문, 그리고 SNS상에는 우리가 만든 복잡하고도 특정화된 정보가 넘쳐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적 존재는 단백질이나 DNA에 있는 복잡하고도 특정화된 정보에 대한 인과적으로 적합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책이나 프로그램에서 발견하는 정보하고 단백질이나 DNA에서 발견하는 생물학적 정보가 서로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정보는 정보를 나타내는 매체는 다르지만 문자나 화학물질의 특정한 배열을 통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고요. 나아가서 생물학적 정보의 생성에 있어서도 지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많은 실험적 증거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 이전 시뮬레이션 실험이 있는데요. 생명 이전 시뮬레이션 실험이란 지난번 밀러 유리 실험처럼 생명이 없던 상태에서 보다 간단한 화학 물질로부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미노산이나 뉴클리오티드 염기 같은 생체 관련성 분자를 생성하려는 실험인데요. 그런데 이런 실험에서 의미 있는 생체 관련성 분자를 얻기 위해서는 실험자의 적극적인 개입, 즉 지성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실험자는 아미노산과 같은 원하는 생성물을 얻기 위해 산소가 없는 환원성 대기를 조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함에 있어서도 원하는 생성물이 잘 생성될 수 있는 파장의 빛을 제공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생명 이전 시뮬레이션 실험에서는 바람직한 생체 관련성 분자들뿐만 아니라 언제나 생체 관련성이 없는 물질들도 함께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놔두게 되면 이 둘이 서로 반응해서
원하는 생성물들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실험자는 생체 관련성 분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즉, 이 둘을 분리해서 서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정보 파괴적인 자연적인 과정으로부터 생물학적 정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지적인 실험자의 개입, 즉 지적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결국 생명 이전 시뮬레이션 실험은 원래 실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생물학적 정보 생성에 있어서 지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리보자임 공학 실험이 있는데요. 리보자임 공학 실험이란 공학적 작업을 통해서 리보자임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실험인데요. 지난번 RNA 세계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리보자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과학자들은 RNA 세계 시나리오의 개연성을 보이기 위해서 리보자임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는데 그것이 바로 리보자임 공학 실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학적 작업을 통해서 리보자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실험자의 지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실험자는 리보자임의 미래 기능에 대한 선제적 지식을 이용해서 이런 공학적 작업을 수행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효소의 기능을 하는 리보자임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요. 리보자임 기능 향상에 있어서 실험자의 지식, 즉 지적 설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생물학적 정보 생성에 있어서 지성의 인과적 적합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실험적 증거들과 앞서 말씀드린 넘쳐나는 일상의 경험적 증거들은 복잡하고 특정화된 생물학적 정보에 대한 지적 원인의 인과적 적합성을 확인해 주는데요. 이제 점검해야 할 것은 복잡하고 특정한 정보를 생성하는 다른 원인 후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연적인 과정도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요. 지적 설계는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에 대한 유일한 원인으로서 인과관계 존재 기준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생명이 필요로 했던 DNA나 단백질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지성적 존재에 의한 설계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과학의 표준적인 추론 방법에 의거해 단서와 증거를 따라 최초 생명의 원인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지적 설계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원인으로서 지적 설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심지어 지적 설계는 비과학적인 아이디어라고까지 생각하는 걸까요? 이는 상당 부분 우리의 왜곡된 교육과 문화적 환경의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여전히 밀러 유리 실험은 생명의 기원을 자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돌파구를 위한 실험인 것처럼 배우고 있고요. 오프린의 가설이나 RNA 세계의 시나리오가 생명의 기원을 자연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는 그럴듯한 모델인 것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인 생물학적 정보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는 오직 지성적인 존재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교육과 그것을 조장하는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들은 지적 설계는 비과학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인과관계의 기초에서 단서와 증거를 따라가면 최초 생명의 원인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지성적 존재에 의한 설계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뉴턴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뉴턴이 단백질과 DNA에 대해 알지 못했겠지만 뉴턴은 생명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로부터 생명체를 설계한 지성적 존재를 추론했고 21세기 생물학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